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변호인단들의 외신 기자회견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대요. 윤석열의 입장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외신 쪽에서 아무래도 불리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외신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했던, 윤석열이 원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웃음과 함께 때로는 짜증 섞인 반응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외신 기자들의 비웃음입니다. 오늘 있었던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참 희한한 소리를 했나 봐요.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폭동이 아니다, 평화로운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외신 기자들이 헛웃음을 날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뜨거운 아이스크림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외신 기자들이 듣고 써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실제로 보면은 외신들 그 누구도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 말은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국내 언론들만 다 썼어. 평화로운 계엄. 이 뭐냐면은 내란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가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잡아 가두려고 했던 거, 이게 폭동인 거죠. 그런데 이게 평화로웠대. 폭동이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는 것은 폭동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내란이 아니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지켜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갔고 국회 유리창을 때려 부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고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갔고 집권당 대표가 계엄군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암살이 시도가 됐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평화로웠다고요? 참, 택도 아닌 소리지. 국내 언론들은 평화로운 계엄이란 말을 다 받았었어. 그런데 해외 언론들은요, 아무도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Peaceful martial law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Peaceful martial law라고 아무도 안 썼어. 말이 안 되거든. 뜨거운 아이스크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온 외신 기자들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쟤들 바보 아니야? 그걸 우리가 써줄 거라 생각해? 또 다른 반응, 쟤들 우리 개 돼지로 알아? 자, 글쎄, 윤곽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는 국내 언론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언론에서는 검사가 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받아 써주는 것이 국내 언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택도 아닌 소리죠. 국내 언론 이런 면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참네, 기가 차서. 평화로운 계엄이요? 이 평화로운 계엄이란 말 정말 국내 언론들만 보도했고요. 해외 언론들은 한 군데도 보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제적인 비웃음만 산 거죠. 자,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야. 윤석열 변호인들, 석동현 변호사든 윤곽근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국내 기자들을 개똥으로 알았느냐는 것.
또 한 가지는 국내 기자들이 얼마나 개똥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검사들이 얼마나 지들 멋대로냐. 똥으로도 매주 만들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검찰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외신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인가 윤곽근 변호사 사무실인가 하여튼 서초동에서 열었대. 제법 많이 왔어요. 외신 기자 간담회였는데 국내 언론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외신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보도를 내니까 아마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외신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도를 내니까 그 보도의 영향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미치는 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들만 아니면은 자신들이 국내 언론의 논조를 좌우할 수 있는데 그 외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외신들부터 먼저 좀 손을 보자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란을 저지르고도 우호적인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이고. 네, 국내 언론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들이 검찰이 하는 짓이면 윤석열이 하는 짓이면 정말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받아 써주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어쩌면은 윤곽근 변호사나 석동희 변호사 생각처럼 외신들의 이 보도 태도가 조금 바뀌면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도 확연히 바뀔런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여기저기에서 몇몇 군데에서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들 막 쓰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윤곽근, 석동현 이들이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아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국내 언론 다루듯이 궤변만 쏟아내다 보니까 비웃음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슨 궤변을 늘어놨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로운 계엄이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실패한 게 아니다. 나 진짜. 국민들에 의해서 저항을 맞이했잖아요. 실패했잖아. 그런데 뭐가 실패한 게 아니래. 안정만 되찾으면 실패한 게 아니래. 나 진짜.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이 법정에 서는 거, 윤석열이 구속되는 거를 막아보겠다고 지금 새치 혓바닥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희한한 현란한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중이죠. 국내 언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전 세계인도 함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양심이라는 건 들어있을까요? 상식이라는 건 들어있을까요? 그저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며 무슨 억지라도 부릴 수 있다. 뭐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느냐? 윤곽근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계엄이 실패가 아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 상황에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상황만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 나 진짜. 얘는 또라이예요. 입법 독주? 입법 독재? 얘들 툭 하면 떠버리는 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삼권 분립, 입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을 했는데 그게 왜 입법 독주가 됩니까? 그러면 툭 하면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20몇 개인가 했죠? 그럼 뭐야 이거면?
거부권 독주인가? 거부권 독재예요? 참. 탄핵 폭주. 아니 그러면은 디올백도 기소를 안 하는데 다 구속이 된, 다 처벌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럼 탄핵을 안 해? 그럼 탄핵을 안 해? 아이고, 아이. 도대체 대가리 속에 뭐가 쳐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비판이나 국민들이 추궁하는 책임, 여기 대해서 윤석열은 입도 뻥끗 안 했잖아요. 책임 정치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발생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 폭주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는 건가? 마치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때려도 무력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무력을 동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당이 내 말 안 듣는다고, 국회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무력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게 내란이잖아. 근데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어거지를 써도 받아주거든. 근데 왜 해외 언론들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거든. 그래서 비웃음을 당한 겁니다. 아이 참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한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권한쟁의를 신청한대. 이미 나가리가 됐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기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포고령은 요식행위였대. 아이고, 포고령이 요식행위였어? 요식행위였어? 그 요식행위를 가지고 국회가 폐쇄가 됐는데 요식행위였다고? 자, 이런 어거지를 이렇게 막 늘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다? 내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거 협박이죠.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협박을 한 겁니다. 이러니 외신 기자들이 얼마나 혀를 끌끌끌끌 차고 갔겠습니까? 윤석열을 체포하면 내란이 벌어진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란 선동죄죠. 또라이 새끼예요, 이거. 내란 선동죄입니다. 이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해야 돼요. 내란 선동범이에요,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외신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국내 언론들이 이거 다 받아줬거든.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도 안 썼거든. 그러니까 외국 언론들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거요, 윤곽근은 이 등신인지 아니면 옛날에 배운 걸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이렇게 계엄령이나 쿠데타나 독재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이런 시도를 찬양하는 경우, 기자가 이것을 선전선동하는 경우에 기자도 잡혀갑니다. 평화로운 계엄령 같이 이렇게 어거지가 쓰면요, 계엄이나 독재를 고무 찬양했다고 해서 기자가 잡혀가고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안 잡혀가는 거야. 어디 계엄을 선동하고 있는데, 계엄을 선동하고 미화하고 있는데 안 잡혀간단 말입니까?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거 엄격해요. 그러니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외신 기자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윤곽근하고 석동현, 배보윤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어거지 쓰듯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도 어거지를 쓴 겁니다. 국내에서 통하니까 해외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들이 엄청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 시민들이 지들의
궤변에 놀아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한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전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개, 돼지 취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 결과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났느냐? 자,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제일 조국해 보도한 건데 윤석열이 탄핵돼 가지고 그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국힘당은 부활하고 있다. 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긴 또 뭐 로이터가 또 다른 보도를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헌재 결정 수용할 것이라고 윤석열의 변호인이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오늘 윤곽근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외신 기자들 만나가지고 가장 그럴싸하게 한 말 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물었겠지. 만약에 탄핵당하면은 법정에서 탄핵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개길 겁니까? 아이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이 말 했거든.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도를 안 했어요. 아예 빼버린 데도 있죠. 근데 해외 언론들은 다 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어. 요걸만 보도했어요. 나머지는 보도가 안 됐어. 뭐 평화로운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택도 아닌 소리니까 이걸 딱 뽑아서 보도한 겁니다. 로이터만 그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보도는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중국계 신문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한국의 임피치드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어셉트 받아들일 거라고, 코트 디시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고, 설령 리무벌 제거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로이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자, 다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하고 윤곽근 변호사가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윤석열이 체포된다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 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윤석열을 잡아가면 내전으로 간다? 야, 내전으로 간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탄핵을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 그러니까 외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윤곽근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랐던 거죠. 외신들은 내전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니들 탄핵 결정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탄핵에도 불복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건 받아들이는 거고. 뭐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도한 겁니다. 그 밖에 평화로운 계엄 실패하지 않았다? 입법 독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엄령 선포했다? 이 얘기는 싹 빼버렸어요. 택도 아닌 어거지다 이거지. 자, 세계적인 통신사 중에 로이터가 있고 AP통신이 있죠. AP통신은 이렇게 합니다. 또 전혀 다르게 보도를 해요. 내전을 경고한 윤석열에 대항해 한국 국회는 내란 특검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그 특검법을 다시 재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쪽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내란 요 부분만 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말짱황이었다는 거지.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더 부각돼서 보도됐고, 내란 하지만 수용 요 얘기만 한 거지.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평화로운 계엄령
이런 얘기는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외신들을 둘러봤는데 피스풀 머셜로라고 표현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보도들을 보고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 참여했던 언론사들한테 뭐 전화를 좀 해봤어요.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얘들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들 얘들 바보 아니야?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사면은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떠버리지 않았냐. 자, 특히 외신이라고 해서 외신 기자들이 다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내 한국인들도 있거든요. 그 한국인 기자들, 한국인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 망신이라서 도저히 기사를 못 쓰겠더라. 응? 아니 어떻게 평화로운 계엄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 전 세계에서 나한테 조롱 섞인 비난이 답지할 터인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쓰냐. 그거 내 망신도 내 망신이지만 나라 망신 아니냐. 어떻게 그 말을 쓰냐. 기자회견 나왔다가 다 받아 쓰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 망신이라서 도저히 기사 못 쓰겠더라. 그러면서 윤석열 변호사들 바보 같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오늘 통화한 한 외신 기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쪽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3세계에서 등장한 여러 독재자나 군사 쿠데타의 주범들이 흔히 쓰던 말을 반복한 거다. 군사 쿠데타, 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자주 났었잖아요. 근데 태국의 군사 쿠데타가 났을 때 주범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늘 1번이고요. 그러면서 총리가 뭐 부정부패, 국회가 무능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아주 평화롭게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냐. 나로 인해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 흔히 독재자들과 쿠데타, 반란 주범들이 흔히 쓰는 말들이다. 그런데 그 말들을 내가 어떻게 또 여기서 쓰겠냐. 자,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들이다. 이걸 모른단 말이냐. 지금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 독재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전 세계 독재자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뭔가 대형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흔히 내놓는 변명거리가 평화로운 계엄 같은 그런 개소리였는데 똑같은 얘기를 늘어놓지 않았느냐.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과연 변호사들이 할 말이냐. 무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근데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속도 시원했는데 한편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인지 너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법조인들, 특히 검사들 툭하면 사자성어 써가면서 자신들이 엄청 유식한 것처럼, 엄청 선비틱한 것처럼 합니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는 엄청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 같아요.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난 다음에 김종서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쿠데타를 먼저 일으킨 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거와 지금 윤석열이 하는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세조는 권력 찬탈에 성공했고 윤석열은 실패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하죠. 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윤석열은 지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나 봐. 스스로 나는 독재자요. 스스로 나는 등신이요. 스스로 나는 쿠데타 주범이에요.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말이죠. 그 외신 기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도 평화로운 계엄이란 말을 받아 써주지 않은 겁니다. 피스풀 머셜로 핫 아이스 이 말이잖아. So 핫 아이스. 그걸 기자들이 써줄 거라 생각하나? 아, 네, 참. 기가 막히죠. 참, 제가 오늘 원래 이 윤갑근과 석동현의 기자회견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동영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암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암 걸릴 것 같아요.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릴까 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들을 소개해 드리다 보면은 뭐 다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2번, 3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도 안 했고 그 동영상도 틀진 않았습니다. 잘한 것 같죠?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디 아민이라는 겁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디 아민은요, 우간다의 독재자예요. 체격이 윤석열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영국군 중에서 유색인으로 장교가 된 첫 번째 인물이 이디 아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디 아민은 문맹이었대요.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 이디 아민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가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독재자죠. 전 세계적으로요, 독재자는 상당히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를 하려면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유식해야 하고, 꽤 말주변이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그 궤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한국형 민주주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보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학교는 좋은 데 나왔고 집안도 좋은 집안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 짓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식한 독재자였던 이디 아민을 닮아가는지. 예. 아마 새로운 독재 유형이 되지 않을까. 고학력자의 집안도 좋은데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천박하며 가장 무식한 독재자였다. 역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니언 글레이저